전 세계가 정보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보화. 현대사의 경영자 중 세계사적인 영향을 미친 기업가로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을 들 수 있습니다. 1955년 10월 28일 워싱턴 시애틀 출신입니다. 글로벌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한 창업자, 지구촌 정보화 사회를 이끈 주역입니다. 오늘 빌 게이츠의 리더십 말하기 살펴봅니다. 대한민국과 서대문의 아들 파랑나비, 유능한 혁신가 시사도민고 김옥TV 힘차게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 응원, 참여,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빌 게이츠는 동업자 친구인 폴 앨런과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하버드 대학교 재학 중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했습니다. 사업 토대는 MS-DOS와 윈도우였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산업을 주도하고 정보 서비스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한 정말 대단한 기업인입니다. 2008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서 자선 사업에 전념하는 또 좋은 모습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명한 변호사, 어머니는 교사였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컴퓨터 하면 정말 도사가 되는 그런 흥미가 있었습니다. 67년 13살의 나이에 학교 선배인 폴 앨런과 함께 자신이 다니던 레이크사이드 고등학교의 월급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트레포데이트라는 회사를 차려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돈을 벌었습니다. 1975년 하버드 대학교 법과 법학과를 다니던 중에 각 가정에 퍼스널 컴퓨터를 사용하게 될 거다, 이런 기사를 보고 학업을 그만둡니다. 대단하죠. 폴 앨런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설해 전 세계 소프트웨어 산업을 주도했고 31세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놀라운 성공 스토리. 자신의 재산과 컴퓨터 사업의 토대는 IBM 또는 IBM 호환 컴퓨터의 운영 체제로 널리 쓰이는 MS-DOS와 윈도우였습니다. MS-DOS 체제로 운영되는 IBM 퍼스널 컴퓨터가 1981년 8월에 첫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초기 단계에 퍼스널 컴퓨터 산업을 장악했고 1985년 복잡한 키보드 명령어 대신 그래픽과 마우스로 작동되는 윈도우스를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1995년 말 윈도우스 95를 발표하면서 개정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MS-DOS 윈도우로 전 세계 컴퓨터 시장을 제압한 빌 게이츠, 소프트웨어만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서비스 사업을 구성하는 등 손가락 끝에 모든 것을 정보를 Information at your fingers, tips라는 그런 기체 아래 전 세계 최첨단 정보 사회를 이끌었습니다. 정보사의 거인, 컴퓨터 황제라는 별칭입니다. 2000년 부인 멜린다 게이츠와 함께 국제적 보건의료 확대, 에이즈 치료제 개발, 빈곤 퇴치 등을 위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했는데 지금 이혼했죠. 2008년 자선 사업에 전념하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영에서 물러났고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고문에 위촉됐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2005년 타임지가 올해의 인물, 2007년 ABC 뉴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로 선정하는 등 현대 세계사를 주도합니다. 그의 리더십, 스피치 특성을 생애와 기업 경영, 스피치 연설을 통해 살펴봅시다. 첫 번째, 비전 제시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1976년 마이크로소프트는 창업하면서 모든 가정에 컴퓨터를 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혁신입니다. 혁신에 대한 열정이 있었죠.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를 도입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성공시켰고 이를 통해 개인용 컴퓨터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세 번째,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이 강한 리더입니다. 개인적인 취미나 관심사를 배제하고 일에만 집중하는 그의 놀라운 팀입니다. 네 번째는 소통 능력입니다. 대중과의 소통을 중시합니다. 많은 강연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비전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전략적 사고입니다. 전략적인 사고를 통해서 경쟁사회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그런 적절한 전략 전술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실행도 합니다. 손자병법을 보는 듯합니다. 여섯 번째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자신의 성공에 대해 대단히 겸손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리더십을 또 갖고 있죠. 일곱 번째는 자기 개발입니다. 자기 개발에 대한 열정이 큽니다. 독서와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과 역량을 향상시키면서 새로운 사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인내심입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으며 실현하기 위해서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면서 성공을 이끌어냅니다. 아홉 번째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건강 문제, 빈곤 문제, 그리고 기후위기 문제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엄청난 투자와 노력을 기울입니다. 열 번째는 카리스마입니다. 강력한 카리스마형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부드럽지만 강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했고 개인용 컴퓨터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2007년 하버드대 졸업식 연설을 통해서 그는 더욱더 유명해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중퇴한 지 32년 만에 하버드 졸업장을 손에 쥐고 졸업생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인간의 위대한 발전은 발견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불평등을 줄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오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은 부와 교육, 건강 등 다양한 불평등을 해소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라면서 세계의 불평등을 외면하지 말라는 그런 엄청난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하버드 대학 신문인 크림슨이
저를 하버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중퇴자라고 표현한 것을 봤는데 이제서야 비로소 이력서에 학위난을 채우길 수 있게 기쁘다. 대학 시절에 가장 아쉬웠던 점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불평등에 대해 일찍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민주주의를 통해 공교육과 공중보건, 광범위한 경제 기회가 제공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인터넷도 사회의 복잡성을 해소해 사람들이 보편적인 문제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위대한 발견이다. 이렇게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성취다라고 자신의 깨달음을 전달했습니다. 먼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쓸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레버리지를 발견하라. 특히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기술을 찾아내 그것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용하라. 레버리지, 지렛대를 사용하라는 거죠. 그런 연설문 준비를 위해 반년 동안 공을 들였고요. 워런 버핏 등 많은 지인들과 세부 내용을 토론하고 의논했답니다. 세계사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며 성찰하는 그의 안목과 시야가 잘 드러납니다. 함께 전문을 음미하며 게이츠의 삶과 철학, 연설과 리더십을 공부해보면 어떨까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렵니다. 이윤과 탐욕에만 물든 우리 기업인들 많이 보입니다. 물론 봉사와 자선활동 같이 하는 좋은 기업인도 있지만요. 그런 사람들이 하청 기업에 또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들의 이윤만, 탐욕만 불리는 그런 현대사의 자본주의의 모순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그런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 아닐까요? 우리도 함께 공부하면서 빌 게이츠의 리더십 그리고 말하는 스피치 능력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